헌법재판소에서 과연 어떤 결과를 얼마나 천천히 혹은 빠르게 나오게 하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오늘 그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이 네. 뭐 신속 공정하게 심판을 진행하겠다. 그렇죠. 근데 뭐 그건 그냥 정답이고요. 네, 뭐 당연한 얘기죠. 예. 네. 근데 오늘 저 3차 담화를 보셔도 네. 대통령께서 그냥 뭐 넉넉고 계시지는 않고 나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하셨고 자신의 치적을 쭉 말씀하셨고 2차 담화에서는 왜 이게 내란이 안 되는지 조목조목 맞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포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자, 가겠다. 예. 어쨌든 저 직무정지된 현역 대통령이 헌재라 되거나 할 말 많다. 네. 이거 좀 얘기하죠. 이것 때문에 이 사람 증인으로 불러야 된다. 수십 명을 부른다라고 하면은 우리 신속 정확하게 해야 돼요. 예. 아이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기가 힘들 겁니다. 더군다나 이 탄핵이라는 이 엄중함 때문에 그래도 자기 할 말이 있다는 건 일단 다 들어준 게 원칙이거든요. 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 4월 18일이 아마 이게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왜 4월 4월 18일입니까? 18일입니까? 이 날짜가 문영배 또 이미선 재판관 임기 만료. 두 분이 이제 임기가 만료가 돼요. 근데 이분들은 대통령 지명하신 그 재판관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네네네. 그러니까 국회 몫이 있고 대법원장 몫이 있고 대통령 몫이 333이 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네. 국회 몫, 대법원장 지명 몫은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네. 이건 형식적 임명권이니까. 근데 대통령 지명 몫을 권한대행이 한다? 이거는 장관급에 대한 적극적인 인사 행위다라고 해서 이게 못한다는 게 다수설이에요. 그래서 지난 2017년도 황교안 대행 때도 네. 그때 박한철 소장 후임을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박한철 소장은 MB가 지명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4월 18일 지나면은 요번에 3명이 충원이 된다 해도 7명만 남습니다. 네네. 2명이 빠지고. 네. 그러면 7명 가지고 이 심리하는 것도 그렇지만 결정할 때 2분만 반대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럼 기각이 되죠. 예.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4월 여섯 18일이 명이 지나가면 누가 그러니까 유리하고, 대통령은 예. 무조건 4월 18일을 넘기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헌법재판소는 4월 18일 전에 이걸 끝낸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이 매우 중요하다. 저희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 대선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좀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요. 예,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박근혜 전 2016년? 대통령 탄핵안 가결부터 대선까지 예, 91일이 좋은데요. 걸렸습니다. 2017년 1월 31일이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 종료로 퇴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날 인용을 했고 3월 13일이 이정미 권한대행이 또 임기 종료입니다. 그러니까 사흘 남겨놓고 8인 체제로 만장일치로 그때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지명 몫은 이거는 힘들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4월 18일 전에 할 건데 그럼 저 때랑 스케줄이 좀 달라질까요? 비슷하게 가는 걸까요? 저거는 거진 92일인가 만에 지금 저렇게 된 거고요. 네. 4월 18일이면은 100일 정도 되죠. 그죠? 100일 정도쯤 될 겁니다. 더 길어질 것이다. 예, 더 길어지는데 이게 내란죄가 집단 범죄입니다. 집단 범죄여서 이게 체계가 있고 관련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다 물어보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무지하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노리는 것이 혹시 이것은 아닐까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헌재법 51조입니다. 바로 헌재법 51조라는 건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라 하면 이런 겁니다.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정지할 수 있다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다. 재판부의 그 재량입니다. 그래서 저거 근데 정지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실제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네. 네. 지금 손준성 검사 때는 받아들였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권한대행 체제는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임시체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그 자리에 복직을 하든가 아니면은 빨리 새로운 정부로 가든가. 무게가 다르다 이거죠. 그렇죠. 검사 탄핵과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은 예, 이 국가적인 혼란 상태를 최대한 빨리 종결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다만, 물론 이 탄핵이 형사재판은 아닙니다만은 징계에 가깝죠. 네. 하면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그 요건이 헌법 또한 법률의 중대한 위배가 사유거든요. 네. 이거는 일정 부분 형사재판하고 겹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그때 가지고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힘들다. 두 번째, 네. 예. 지금 이 민주당에서 탄핵 발의한 게 현재 22건인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상 이렇게 많은 탄핵 심판 사건이 헌재에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6인 체제인데 탄핵 사건은 수십 건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스케줄이 그렇죠. 길어질 수 있다는 그러면 말씀이신데 예를 들어 예. 저 먼저 탄핵된 사람 선입 선출로 나부터 빨리 결정해 주라 예. 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시간을 유승민 의원님은 미리 좀 겪어보셨잖아요. 예. 굉장히 그동안 보수 지지층의 허탈감, 또 절망감, 분노 이런 것이 섞여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예. 법률적인 거는 뭐 네. 다른 분들이 훨씬 더 잘 압니다만 지지층의 심리. 예. 그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 헌재에서 심판하는 이 과정이 네.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이렇게 대립적으로 만약 뭐 헌재 앞에서 맨날 이렇게 탄핵 찬성, 탄핵 반대가 막 그냥 시위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지지층 입장에서는 더 좀 괴롭겠죠. 그래서 저는 아까 뭐 헌재법 51조 이야기도 하시고 또 앞에 있는 탄핵, 민주당이 제기한 다른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 이런 것도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 대통령 탄핵 심판 부분은 굉장히 좀 특별하고 중대하게 받아들여서 아까 그 법도 강제 조항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렇게 시간을 많이 끌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상식적으로는 12월 밤부터 12월 4일,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생중계로 다 봤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많은 증언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뭐 저는 아까 4월 17일 헌재 임기, 재판관 2명의 임기도 있지만 그렇게 오래 끌 것 같지는 않고 알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게 좀 제발 이 국론 분열, 특히 저희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아까 탄핵 찬성파하고 반대파의 싸움이 될 거라고 진 네. 교수님 그러시는데 저는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